네,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딱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강연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 춘천 올 때마다 또 느끼는 감정 중에 한 가지가 뭐 교육에서 어떤 소외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열의가 조금 더 강한 지역이 아닌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그런 열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하지만 어떤 결과라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열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냥 좋아하는 취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학 점수가 형편없답니다. 누가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에서 종합전형 가려고 하는데 수학과를 가고 싶대요. 근데 수학 내신 봤더니 뭐 5, 6, 뭘 찾고 있어요? 섬 찾나요? 5, 6도? 이런 느낌의 학생을 대학에서 선발할 때는 되게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내신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수학이 좋아하는 애 맞나? 라고 동아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학 선생님의 어떤 평가를 들여다보기도 할 테고, 하는데 특별한 점이 없네? 아, 좋아만 했구나. 인정. 근데 우리 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판정을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수학에 대한 학습법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하는 게,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국어에 대한 학습 매뉴얼이 있고 수학에 대한 학습 매뉴얼 물론 있습니다. 특징적인 과목의 특성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학습이라는 거는, 학업이라는 건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수학교사입니다.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석사과정 밟았고요. 그런데 입시 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하는 말, 우리 수학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네. 영어 선생님이 하는 말 똑같네. 탐구 선생님이 하는 말 똑같네. 이거를 누누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저는 국어 시험지부터 펼칩니다. 애들한테. 너 국어 점수 왜 이래? 뭐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런 전반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20번, 21번, 그 다음에 28, 29, 30의 싸움입니다. 5문항을 거기서 몇 개 더 맞췄냐에 따라서 2등급 되고 1등급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수학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가서, 뭐 자제분들하고 같이 오신 부모님도 있지만 그냥 애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몇 번 틀렸냐 이번 수학? 뭐 모르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도 들으신 건 있잖아요.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 위에 예를 들어서 17번을 틀렸다 그러면 야, 그거 다 맞추는 거잖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답률 몇 %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완성형 문제가 18번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갖다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근데 사실 웬만큼 연습이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5문항 이해는 항상성이라는 것 때문에 늘 출제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인지를 잘 못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은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할까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강의 장면 캡처한 겁니다. 작년인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죠, 얼굴이?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인 것 같아요. 화장 전, 화장 후.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20살이니까요. 요즘 EBS에도 강의 많습니다. 사설인강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 수많은 강의를 학생들은 배웁니다. 학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학생들은 학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웁니다. 학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학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릴까요? 학이 1이라면 습이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학이 10이고 습은 0입니다. 그러니 인강을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려고 필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또 인강 강사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재밌거든요. 예능보다 재밌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제 강의 50분 눈 뜨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못 듣습니다. 왜? 공부라고만 생각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강들은 학생들이 지루해할까봐 정말 이게 셉니다. 그래서 인강을 보고 있는 우리 자제분의 표정을 반드시 화면으로 녹화를 하시든지 한번 찍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정 나옵니다. 입을 한 2cm 정도 엽니다. 눈꼬리가 살짝 풀립니다. 초점 흐려지고서 이런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 사람을 바보로 만들구나.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로 불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즘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애들이 그런 표정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면학 시간에도 지나가면서 인강 많이 봐요 보면서 야 적당히 해라 이러고 지나갑니다. 애들도 개슴치레 죄송합니다 이래요.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학만 하고 있는 학만. 근데 본인도 충분히 저는 학생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죠. 시작은 했습니다. 부모님 결제해 주셨습니다. 보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배운 거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학의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봐요. 배웠던 거는 같아요. 떠오르질 않습니다.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했던 농담은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강의의 어떤 학습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 1, 2학년 때 공부 안 했겠습니까? 학생들 자연계열에서 제일 힘들어한다는 기하백타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학년, 2학년 학생, 1학년 학생 있는 것 같던데요. 1학년 학생 있습니까? 있어요? 1학년 학생이요? 기하 선택 안 해도 돼 얘야. 수능 바뀌었어. 2학년부터 또 바뀌잖아요. 1학년 또 바뀌어요. 선배 말 듣지 마라. 알았냐? 선배 말 들으면 안 돼. 넌 망하는 거야.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말 듣지 마세요. 지금은 수능이 올해 2020, 2021, 2022 다 달라지잖아요. 선배의 노하우? 그거는 당신네 때지. 요즘 학생들 대학 입학하면요 미팅 나간대요. 여학생들 미팅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학번이 내려오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화석이래요. 화석. 4살 차이 이상 나가면 화석 나왔네. 에이 이런데요. 그런 화석의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전 저희 때보다는 의지가 좀 약한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얘들 나름대로 얘네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정보가 없이 우리 부모님이 헝그리를 가르쳤죠. 근데 애들 헝그리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때는 야 진짜 물 먹어가면서 공부했어. 너 야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끌고 밭에다가 갖다 심어놨어.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자제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훌륭하셨네, 나도 본받아야지 밭으로 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세대가 다른 거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의지가 조금 약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의지가 너무 약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더 해보렴이라는 어떤 격려가 더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칭찬 격려가 이 친구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거지, 부정적인 언어, 행동 이런 걸로는 절대 우리 친구들 못 움직입니다. 분명히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또 내가 좋은 얘기 해줬다고 편들어줬다고 좋아하지 마. 혼내고 싶은 거 정말 많습니다. 예, 어제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 제가 원래는 50분만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등급 컷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뭐 슬라이드 3장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저 하얀색 글씨는요, 전국연합평가예요. 확실히 모의평가나 수능보다는 전국연합이 좀 어렵죠? 어렵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올해 예측하는 거 수학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작년만큼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왜요? 어려워가지고 욕먹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욕먹으면 좀 위축해야지. 그게 인간의 매너죠. 근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야, 우리도 욕먹을지 몰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준을 2개를 잡으셔야 돼요. 1등급 컷에 들어가려면 이 2개 이내에 틀려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과는 21번, 30번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과는 29번, 30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1번은 객관식이라 찍을 수 있거든요. 등급 컷 보실 때는 1등급은 2개 이내에 틀리겠다라는 작정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는 4개, 2등급은 4개, 이과도 3개에서 4개입니다. 4개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안에 들려면 5개 안에는 틀려야 된다. 5개 이내로 틀리면 가영이든 나영이든 때려 죽여도 3등급을 받습니다. 1등급 컷이 100점만 아니라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5등급 보여드리는 거야. 아유, 이제 우리 자제분 성적표를 받아온 거야. 성적표를 봤더니 수학이 5등급이네. 국어는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 수학 5등급.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애 문제점이 수학에 있었네. 이게 아니에요. 수학은 아예 쳐다도 안 보내드립니다. 5등급이라면요, 저 점수 보세요. 이 하얀색 보시면 전국연합이라고 그랬죠. 25점, 26점이래요. 우리 부모님들한테요, 제가 답안지 드리고 한번 아무거나 마킹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리딩 시켜버리잖아요. 거의 2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5등급의 기준은 뭐냐면요, 1번, 2번, 3번 확실히 맞춘 친구들이에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점짜리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4점짜리를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거 풀 때가 아니죠. 3점짜리부터 다 마스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4점짜리 쉬운 것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가영이든 나영이든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을 제외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잡힌다면요, 이제 등급 조절은 여러분들 공부량에 따라서 2등급이 될 수 있고 1등급이 될 수 있고, 만점은 조금 상황은 다른 거고요. 하지만 1등급은 공부해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과 친구들이요, 저는 사례가 많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사례가요. 5등급이었는데요, 한 4월, 5월 달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수능 때 1등급 치는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가형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5등급이 1등급 때 사는 데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문과에 비해서.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등급 정도 해야지 2등급 1컷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오답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30번, 29번, 21번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간혹가다 저기 가형 수능을 보면 14번, 이런 건 약간의 함정성입니다. 함정성. 네. 저 14번이 4점 첫 문제거든요. 그러니 학생들, 가형 보는 학생들 좀 휘청되지 않았겠습니까? 평상시에 14번 틀려본 적도 없는 문제인데 갑자기 왜 이러지?
나만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멘탈 확실히 챙기고 가면 결국 말씀드린 번호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거. 대수능 출제 기본 방향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할 거고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할 겁니다. 학생들은 저는 이 2번에서 망가졌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사설 인강 많이 봅니다. 인강 많이 봐요, 정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학 공부 가르치고 있으면요, 그냥 나 아는 거야. 그냥 딴 거 합니다. 자기 거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적어도 3시간은 자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너무 짜게 잡았나요? 그럼 제안을 해주세요. 몇 시간은 자야 되는 겁니까? 네? 몇 학년입니까? 설마 고3은 아니신 거죠? 고3이에요? 고2예요? 아, 6시간 자도 됩니다, 고2는. 근데 내년에 고생하실 거예요. 예. 고3 기준, 고3 학생, 잠깐, 몇 시간은 자야 됩니까? 아니, 어머니 눈치 보지 마세요, 뭐.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뭐, 저 강의 끝나면 집에 갑니다, 예. 몇 시간 정도 자요? 네. 저 강의 그만하겠습니다. 강원도 이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아,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아니, 수험생이 7시간 자고 나면 그러면 17시간 가지고 지금 17시간에서 학교에서 지금 수업이 7교시까지 진행되는데 그럼 10시간 남을 거고, 밥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3시간은 까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얼마나 나온다라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7시간을 학생들이 대부분 날려버리더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 우리는 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 필기하고 거기에 습까지 곁들여 외울 수 있다면 외우시라고요. 그 순간에. 그걸 자꾸 또 수업 끝나면 반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냥 수업 시간은 별개인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요즘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보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스카이캐슬 보셨잖아요. 아, 나도 우리 자식한테 코디를 붙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학교에서 정말 충실히 성실히 공부한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게 올바른 우리 나라의 교육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 자신 예체능 제외하고 학원 문턱에도 보낸 적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어떨 거냐. 학교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그 많은 시간 머리를 쓰고 움직이고 했는데 어떻게 안 즐겁겠습니까? 학원 가라. 인강 들었냐? 인강 들었냐? 체크도 안 하시잖아요. 뭐 그냥 결제만 해주셨지,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몇 강째 듣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도 해주세요. 점검도. 근데 학교 공부 시간, 수업 시간 7시간이 공부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남들보다 그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수준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벗어나면요, 문제 소송 걸립니다. 소송 걸려요, 정말. 문항 가지고 소송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시험 과목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2학년, 1학년 바뀝니다. 적는 거 아닙니다. 네. 적는 거 아니야. 오래 볼 거 아니야. 니들은 그냥 수원, 수투 열심히 해. 알겠지? 수원, 수투 열심히 하고 수원 열심히 해. 알겠지? 시험이 바뀌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수투했는데 수능에서 안 봐도 된대. 이러면 어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원만 열심히 하고, 우리 2학년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수원, 수투는 열심히 해. 수원, 수투는 공통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비법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나 영어나 뭐 탐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수학이라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에는 개념, 유형, 기출, 실전이라는 이 코스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공부를 내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5등급입니다. 제가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5등급이 5등급짜리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5등급이 4등급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5등급은 어디한테 가요? 1등급한테 갑니다. 근데 가서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다. 나 5등급이거든?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얘가 뭐 보고 있지? 아, 기출이구나. 저 1등급의 비밀은 바로 기출에 있었어. 그러면서 기출을 공부해요. 그런데 풀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네. 그러니까 또 포기해요. 단계를 밟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단계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단계를. 저는 지금이라도 수학을 시작하겠다. 전 절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해보고 싶다면요.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기본적인 개념부터 습득하십시오. 학생들은 그럽니다. 아유, 저 개념 알아요. 개념은 아는데요. 수학인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너 개념 부족한 거거든? 백발백중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 안에 있습니다. 저희 집 방 안에 있는데 가위가 필요합니다. 종이를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막 찾습니다.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지? 못 찾았습니다. 전 가위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집에 가위가 있다는 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못 찾는 것 뿐이죠. 우리 어머니가 리모컨 찾듯이, 냉장고에서 핸드폰 찾듯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거 아닙니다.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한 거 머릿속에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단기 기억 금방 잊어버린다. 장기 기억이 오래 가니까 장기 기억으로 넣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 뇌는 정말 우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꺼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럽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게 습입니다. 그게 습인데 항만 해놓은 상태니까 분명히 이걸 내가 배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 배운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 적용을 못 해버립니다. 그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했다라는 그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그 풀이가 진행돼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시험에서는 이 문제의 경우는 개념은 이러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지도해요. 그리고 옆에 예제를 바로 걸어줍니다. 그래도 똑같이 지 방식대로만 풉니다.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하면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들 수학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내가 개념을 정말 제대로 선생님 말씀처럼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는 개념 공부해보시고, 유형이라는 건요 패턴화입니다. 패턴화.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실 겁니다. 연합고사 세대 아닙니까? 우리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17개년 연합고사, 18개년, 20개년 연합고사 기출문제집, 그것만 풀고 연합고사 봤었고, 기출문제 풀고 저희도 학력고사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출문제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1994년도 기출문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인데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문제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는 최근 3, 4개년부터 섭렵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게 다 완벽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한 5개년, 7개년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문제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돌고 돌더라고요. 돌고 복고더라고요. 복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도 연습하고 싶다면 그런 기출을 연습해야 되고, 이런 훈련이 다 돼 있을지라도 이게 다 됐으면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케이스는 시험에 대한 적응입니다. 아까 국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 열심히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어디쯤 풀고 있다는 걸 인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요, 수학은 30문항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열심히 풉니다. 1번도 꼼꼼하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급해지는 거죠. 시간을 3시간 주잖아요? 더 잘 풉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 한 30분 빼고 다 풀 줄 알았어. 나 실수한 것 같아. 이래요. 넌 안 돼 계속. 왜? 시간이 문제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한 고3 정도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어떤 주문까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5개 문항 제외하고요, 25문항이죠. 그거를 30분 이내에 풀게끔 훈련시켜버립니다. 몇 분이요? 30분이요. 애들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이니까 풀죠. 저희가 다 선생님인 줄 아세요? 아니 제가 뭐 강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 저녁에 따로 모아서 연습시키는데 넌 왜 와서 스트레스를 받니? 가 그냥. 처음에는 버거워하던 친구들이 2번째, 3번째, 4번째 넘어가더니 25개를 30분 내에 다 풀고 다른 번호를 건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연습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요, 될 거라는 생각하에 움직여 나간다면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실전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학생들의 이 5개념들을 말씀드릴게요. 국수형은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탐구소년이 됩니다. 요번 3월 전국연합에서요, 부모님들 성적표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이 친구 사탐이나 과탐이 30점 초반대에서 41점, 42점 여기에 머무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종아리 한 대씩만 때려주세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개념 정리 다 끝난 친구들이 그런 점수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전 연습 안 한 겁니다. 기출문제들 안 풀어봤고요, 문제집 연습 안 한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어설픈 점수를 받아요. 근데 어설픈 점수 받기 전에 본인은 어떤 생각했냐면요, 나 이번에 탐구 자신 있어, 이 생각으로 시험 봤어요. 그런데 35점, 36점 받아요. 그게 문제집까지 더 곁들여서 풀어야 돼요. 개념만 가지고 점수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영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국영수를 버리는데, 탐구는요, 사탐 같은 경우에 1등 컷이 50이에요. 50과목이 많아요, 사탐은요. 심지어는 1컷이 48점이래요. 문항이 2점짜리, 3점짜리가 있거든요. 어려운 게 몇 점이겠어요? 3점이겠죠? 무슨 얘기예요? 다 맞거나 앞에서 실수 안 해만 1등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점수가 48점입니다. 탐구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따가 우리 김석인 선생님 진로 진학에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해도 정시가 짱이지 이런 얘기예요. 수시 안 되는 애들이 정시 얘기하는 거고요, 정시 안 되는 애들이 수시 얘기해요. 자기네들가 최고라고. 그런데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수시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안 됐을 때의 대책이 없고요, 정시만 생각했던 친구들은 정시가 목표대로 안 나왔을 때 대책이 안 섭니다. 그 누구도 수시만, 정시만은 없습니다. 수시도 한 번의 기회예요, 정시도 한 번의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다만 비율로 생각한다면 수시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정시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전문용어 나옵니다,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수험생도 사람이다. 1, 2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람 맞습니다. 고3 학부모님 사람 아닙니다. 고3 수험생 역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어떻게 밥만 먹고 공부만 하지? 이래요. 아니, 수험생은 밥만 먹고 공부해야 돼. 숨 쉴 때도 공부해라. 숨 쉬면서 공부해라. 숨 쉬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숨 쉬면서 수학 문제 풀렴, 숨 쉬면서 국어 지문 읽으렴, 밥 먹으면서도 읽으렴. 수험생이니까요. 그리고 이때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40 먹어가지고 수학시험 보시겠게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야, 아빠도 놀아봤어. 근데 할 땐 했다? 3개월? 딱 이렇게. 우리 부모님 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3개월 했던 부모님이 나 때는 꼭 생활기록부 띄워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활기록부 띄워보고 싶어요. 네. 수험생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심주석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작년까지 안 했잖아요. 올해 좀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시험이 상대평가잖아요. 노는 애들 사이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열심히 한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구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걸맞는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지. 학생들은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어쨌든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평가에 그 개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러서는 자세 아닙니까? 나약한 자세요. 그러니까 이겨내려는 자세가 아니고 나약한 자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어려움에서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더 집중적으로 파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3, 4년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많이 반성하였던 글귀입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도 있다. 아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예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갔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11번째부터를 노력이라고 부른대요. 11번째부터. 제가 이 글귀를 읽고 놀란 점은요, 저는 10번의 노력은 충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내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누군가는 11번부터를 노력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3살, 5살 먹은 어린애처럼 마트에서 가서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얻고 싶어가지고 이 마트 바닥에 그냥 뒹굴면서 저거 안 사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떼쓰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먹은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잃는다고 합니다. 소중한 값어치를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가꾸는 거, 저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노력에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걸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분명히 어느덧 자고 일어났더니 그 목표가 여러분들 손아귀에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 대수능, 더 나아가 2021, 2022까지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강원도의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다시 강원도의 어떤 정말 역사적인 전설 같은 그런 인재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석이었습니다.